네, 반갑습니다. 레드스타킹의 여성 활동가 소개하는 유튜브입니다. 저는 레드스타킹의 시드 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게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재밌고 독특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강릉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MJ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J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데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로서는 그렇게 독특한 데는 아닌데요. 이제 BTS 국제 학술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갔다 왔죠. 저 사실 강릉에서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아미로 사는 게. 네, 그래서 학술회에 가면 이 전 세계에서 온 그 아미들을 잠깐 만나겠다. 이제 그 염원을 가지고 제가 참가하기로 작정을 했죠. 뭐 지금 다 새로워가지고 저희가 네. 아는 단어는 BTS밖에 없네요. 그죠? 뭐 BTS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아미이신 MJ의 설명을 좀 통해서 간단하게 뭐 BTS를 정말 저처럼 이름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BTS의 역사나 아미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방탄소년단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시작은 2013년 6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 굉장한 생일이죠. 아미들의. 네. 첫 앨범이 나온 날인가요? 그때 데뷔를 했어요. 데뷔. 네. 공식 데뷔 네, 공식 데뷔한 날이죠. 저를 이 덕질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이 사실은 수가예요. 수가의 믹스테이프 내가 듣고 참 정말 반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멤버가 있는 그룹은 뭐야 하고 이 BTS를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네. 아미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주변에도 뭐 아미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워낙에도 뉴스를 통해서도 아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왜 6월 13일이 데뷔일이라 그랬잖아요. 아미 날도 있어요. 네. 팬클럽이 그거는 생긴 네, 날인가요? 7월 9일이에요. 7월 9일에 그러니까 아미 이름이 정식으로 생긴 날이죠. 그래서 7월 9일은 아미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또 방탄들이 다 아미 생일 축하해 하고 또 이제 그런 메시지 남겨주고. 네, 그리고 스스로 또 자축하고 하는 그 날이죠. 그래서 7명 생일하고 6월 13일하고 7월 9일하고 이렇게 9개의 날짜가 아미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히트사가 이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위버스라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이 가입자 수가 1,57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제 뉴스화됐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보다 미버스 가입자 수가 더 많다. 이 아미가 되는 길이 저는 이제 미버스 샵이 생기자마자 아미 멤버십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미거든요. 아미가 공식적으로 되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돈만 내고 멤버십 사면 돼요. 그런데 멤버십을 그러니까 샀다고 해서만 아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편이 또 안 되고 청소년들은 사실 뭐 용돈이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러거나 모든 아미가 다 멤버십을 다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미 멤버십이 아닌 경우도 저는 있으리라고 하여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도대체 글로벌하게 아미가 몇 명이 되고 아미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야, 저 아미들 있잖아. 저 뭐 티네이저들 뭐 그냥 소리 지르는 애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탄을 소개할 때마다 댓글로 나는 40세 남자이고 나는 뭐 회계사이고 나는 뭐 50 몇 세의 여자이고 나는 뭐고 일부러 더 밝히시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댓글을 짜르륵 달아요. 티네이저만 아미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가지고 실제로 센서스 결과를 보면 그 70% 이상이 18세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연령대가 성인이네요. 성인 연령대가 있는 거죠. 어린 애들만 있는 그런 그룹은 아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해야 되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BTS 학술대회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이 3회차고 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매년 매년 열렸죠. 이번이 3회로 네. 한국에서 열리게 됐고 네. 예, 그전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네, 열렸고요. 열렸는데 이번에 좀 재미있는 발표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참여하게 됐다는 게 발표자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이 방탄학이라고 있어요. 아예 학문 중에. 학문 중에. 네, 방탄학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제가 뭐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가는 것도 그렇고 논문이 뚝딱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가 생각을 안 했는데 논문 초록 내는 거를 한 달 연장이 됐다고. 기간이. 예, 연장됐다는 게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면서 해봐야겠다. 나도 그럼 끝난 게 아닌데 연장이 됐는데 나도 하나? 이 학회가 요번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것들이 또 BTS가 되게 예술적인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털 뮤지엄이라는 데가 7월 내내 그 전시회가 열려 있는데 BTS에 관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몇 명의 작가들이 그분들은 다 아민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BTS 관련된 것들을 내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좀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강릉과 연관된 논문도 발표하셨지만 그 학회 내에서 좀 의미 있었던 것들 이야기 좀 나눠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같은 것들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흥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첫째 날 이제 여러 행사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포커스 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미 The New Humanity라고 그래서 아미가 새로운 휴머니티인 거죠. 새로운 인종으로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휴머니다. 아미들이 현 실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개혁을 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가 그런 이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여튼 하는 거죠. 4개의 케이스가 이제 소개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인이 계세요. 안정선 씨라고 있는데 한국 농아동 교육연구소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이 수화가 필요하잖아요. 수화를 이제 좀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이라고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 준비해 주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휠체어 상관없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LA 콘서트를 갔더니 LA 콘서트에서는 거의 한 20명 되는 분이 같이 들었고 통역사들이 그 무대 쪽에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수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수화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굉장히 즐겼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콘서트에서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수화 해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화를 보려면 바로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수화하는 그렇죠. 분이. 근데 자기 옆좌석에 수화 통역사를 앉혔는데 이분이 해주는 거 자기 무대를 봤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무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에 계셔야지 또 같이 볼 텐데 무대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좋아지겠죠. 그 선생님이 그 언급하신 안정선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BTS로 인해 문화생활 접근성이 10%도 되지 않았던 농인들의 삶이 바뀌었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바뀌어가는 긍정적인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빅히트사를 제가 깔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딱 해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시도를 시작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그 팬들이 민원을 넣네요. 그래서 그 케이스도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 그죠? 네.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소개해 줄 거는 그 브라질 케이스인데 Army Help the Planet이라고 AHTP라는 단체예요. 여기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그 화재로 이렇게 불타고 이제 그걸 위해서 아미들이 이제 모인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들이 또 모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투표할 때 투표 동료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브라질에서 브라질 투표하라고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아미 뭐 카드를 주고 투표하는 거 연관을 시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Not Today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절대 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Not Today. 하여튼 BTS 노래가 되게 의미 있는 데모 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The Justice Desk라는 건데 이거는 남아공에 있는 인권 단체예요. 어린 애들, 어린 여자애들 성폭행도 당하고 유색인종 중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흑인이죠. 흑인인데 근데 이분은 백인이에요. 흑인만 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이제 화면에 본 애들은 거의 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런 차별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흑인인 경우에 아마 많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어린 여자애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복싱을 가르쳐요.
너무 멋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지키고 남을 네. 도울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래서 그 BTS의 그 메시지 중에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라 그런 정신이 다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할 수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네요. 젠더 네. 기반 폭력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는 워크숍도 진행했대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이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슴에 와닿게 하여튼 그걸 하더라고요. 보여주고 싶다. 너 프레젠테이션 너무 반가웠겠다.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면서 이제 얘네 애들이 만든 팔찌 2개를 저한테 기념으로 또 주셨어요. 네, 귀중한 귀중한 팔찌죠.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미들의 활동이 굉장히 네. 많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예. 하나 더는 One in an Army라고 그룹이 있는데 여긴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명하셨어요. 근데 BTS 멤버들이 워낙 도네이션도 이제 많이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아미들이 또 도네이션도 하고 이게 정기 기부 단체군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미국 내에 있는 흑인들에 대한 이제 폭력 행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0만 불을 이제 도네이션 했거든요. BTS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BTS가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우리가 100만 불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루 만에 또 아미들이 100만 불을 모아줬어요. 저도 또 목표를 또 달성해야 되니까. 저도 그쵸, 작은 그쵸. 돈이나마 저 도네이션을 또 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 안에 이제 전 세계 아메들이 다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100만 불을 딱 이제 만드니까 저도 마음이 함께. 뿌듯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아유,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시안들이 BTS 전과 후 BTS 후로 자기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져서 아미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뭐 네, 잘 모르지만 아미가 네. 아닌데도 네. BTS 소식이나 전 세계에서 네.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요 인상적이었던 논문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한번 줘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여기, 그래도 네. 학회인이만큼 뭐 논문을 하나 정도는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유, 생각이 좋습니다. 좀 좋습니다.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페미니즘 책 네. 대신 이렇게 새로운 예, 논문을 하나 예, 소개하는 예, 걸로. 네, 네. 네. 과타나모베이에 이제 쿠바령인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수용소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뭐 굉장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이제 끌려간 사람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이제 폭력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39명의 아직도 이제 감옥에 하여튼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정부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뭐가 될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 큰 네. 변화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이 남아있고 남아있다. 이분이 이제 BTS 노래를 이 수용소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빗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수용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가사만 PPT에 이렇게 한 다 거죠. 붙인 그렇죠. 건가요? 네. 그걸로 스토리를 어쨌든 만들 수 그렇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무슨 노래에 무슨 스토리가 폭행과 하여튼 뭐 연관이 된다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 BTS 네네. 노래 중에 이제 Am I Wrong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제 가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댓글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 증오가 아무렇지 않다면, 넌 정상 아닌 게 비정상. 그래서 이 수용소의 현재 상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분노를 못 느끼고 그런다면 이상한 거죠. 네가 이상한 게 아니냐 한번 자문해봐라 네. 라는 얘기네요. 꼭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잘못이라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모른 척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노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 거기서 굉장히 현실을 기억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BTS의 노래 가사나 이야기들하고 다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너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생활 속의 문제를 계속 대입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가사가 좋네요. 되게 좋고 이게 되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뭔가 되게 이렇게 우리를 마음에 던져주는 게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강릉에 있는 좀 지역의 척박한 현실에서 활동하는 아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BTS 버스 정류장이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아미에게는 봄날은 진짜 특별한 노래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꼭 그냥 앵콜송으로 듣고 싶은 몇 가지 노래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미들이. 마음에 그 위로를 네, 주는 그런 그렇죠. 노래인가요? 그래서 그 노래는 뮤직비디오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세월호에 굉장히 대입이 된다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또 노래이기도 그래서 하고요. 팬이 많이 또 그때 유입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보면 뮤직비디오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졌죠.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원을 시킨 건데 그 이후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물체로만 있다. 이제 그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는 완전히 저는 이제 강릉 아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이제 BTS 사진이 있는데 정말 낡았어요. 거기를 아미들이 이제 원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전 세계 아미들뿐만 아니라 그냥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노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좋은 장소가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좀 활동가스럽거나 이벤트 좀 잘하고 이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뭐 강릉아미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아미들이 아미스럽게 그거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래도 나왔으면 좋겠고 뭐 사진전도 하고 또 아미들끼리 이제 굿즈도 교환하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다들 그런 응답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네.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혹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네. 레스타킹에 연락 주세요. 네, 이게 사실 네. 강릉이 가진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꼭 강릉시가 뭐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걸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아미 스스로들이 모여서 좀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뭐 네. 어떤 활동들을 이어간다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고 예. 단순히 이제 관광 상품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미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저는 키워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미들이 정말 방탄의 봄날에 나오는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표현하면서 그 장소를 잘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또 즐긴다면 네. 이제 그런 아미를 보고 아미가 아닌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아미들은 의미를 이제 네.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함께 공유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BTS 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우리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드 네. 스타킹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네. 네, 어쨌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사실 이게 저희 뭐 지역 방송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가 지역은 아니지만 강릉 지역이 실제로 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한 그룹을 덕질하는 젊은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어떠셨나요? 한 분씩 소감을. 저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니까 신나네요. 확실히. 그 네. 어느 때보다 얼굴에 만면에 화색이. 미소를 띈 화색이 좋은 MJ님을 볼 수 있었던 네, 거죠. 제가 예,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한 분에 대한 덕질로 이어져서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누군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연예인 한 명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어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레드스타의 시드 레니 네, M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